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읽으면서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글에 따라서 이제 저도 움직임을 좀 따라해봤거든요. 네네. 머리의 움직임이라든가 네, 일어서는 네, 거, 맞아요. 뭐 줍는 거 이런 맞아요. 것들을 하면서 몸통을 길게 한다는 말이 너무 웃겼어. 보통은 다들 이렇게 몸통을 짧게 하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 책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또 한번 읽으면서 계속 문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 계속 머리에 남아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데 대해서 좀 관찰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최근에 제가 올해 최근 한 몇 달, 한 2달 사이에 좀 일이 많았거든요. 네. 어떤 일이냐면은 뭔가 쿵 박는다던가 네네. 뭘 쏟는다던가 네, 네. 이런 적이 잘 없는데 지금 제 노트북도 지금 여기 화면이 나가 있어요. 맥주를 쏟아가지고. 그때, 네. 근데 그걸 닦다가 또 알코올을 또 쏟았어요. 그래서 그날 막 그 무선 키보드도 떨어지고 또 바닥에 또 뭐 쏟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한 2달 동안 되게 많았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 좀 관찰을 했거든요. 내가 왜 자꾸 뭔가 실수를 하는 걸까?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거실에 쓰레기통 위치를 바꿨어요.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네. 뭔가 문을 좀 창고를 좀 바꾸면서 위치를 바꾸면서 쓰레기통을 한 옆으로 한 1m 정도 옮겨놨거든요.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 한동안 가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안 보잖아요. 근데 버리려고 보면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냥 몸이 그걸. 네. 그러니까 이게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해왔던 대로 몸이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 제가 딴 거를 생각하고 있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반려견을 보고 있거나 제가 이 휴지를 버리는 거에 집중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성격이 급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2가지 일을 항상 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모든 한 2달 사이에 일어난 이 사고들이 제가 뭔가 2가지, 3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다가 생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않는 걸 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일어서는 거, 네. 물건을 줍는 거, 문을 여는 거. 되게 많이 넘어졌어요. 그 펜스가 있는데, 강아지? 네, 펜스가 있는데 네.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여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 네. 열면서 이미 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막 다 넘어지면서 몇 번을 넘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순서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을 열면서 몸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다쳤는데 어떡해. 요즘 하지 않는 게 뭐 핸드폰 보면서 걷는 거라든가 아니면 물을 뭐 따르면서 뭔가를 하고. 너무 위험한 걸 계속 하셨네. 아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원래 동시에 2가지를 못 해갖고. 네. 저도 그런 건 있죠. 이렇게 TV를 켜놓고 영상을 켜놓고 핸드폰을 하거나. 네. 그런 건 있는데 행동이랑 인지하는 걸 같이 하는 건 못해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핸드폰을 한다거나 누구랑 말하면서 딴 사람이랑 문자를 한다거나 그런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노트북을 닫으면서 물을 잡는 거죠. 이런 거. 그런 것도 못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행동이 2가지가 되는 건 자체. 최근에 제가 이게 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얘를 닫으면서 컵을 옮긴다든가 책을 여기 놓으면서 뭔가를 이렇게 동시에 뭔가를 하게 되는 일이 늘어나면서 그게 약간 반려견 키우면서 그게 좀 최근에 팡이 오면서 그게 많이 늘어났는데 뺏겨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신경을 써야 되니까 얘 이거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또 다른 긴장이니까. 네, 특히 산책 나갔을 때 막
최근에 막 핸드폰도 물에 빠진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다 저의 불찰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한다는 거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가 애초에 뭐 이렇게 전화 받으면서 뭐 이렇게 그런 걸 잘 원래 못 하기도 하고 하다가 사고 친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사고를 일찍 당해서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도 그런 거를 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사는 편이었는데도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특히 핸드폰은 그러니까 누구랑 있거나 뭘 할 때는 안 보려고 하는 것도 좀. 저도 걸을 때 최대한 안 보려고 하고. 그러면 다음 문장 또 읽어드릴게요. 제가 고른 6번째 문장은 115쪽에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와 같은 문제는 성인기까지 계속 이어진다. 많은 성인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려 할 때 당황하거나 어색해하고 긴장하여 때로는 제정신을 잃기까지 한다.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전략을 써서 고통스러울 것 같은 상황을 피하려 애쓴다. 토론할 때면 자신이 옳은 얘기를 하고 있나 불안해하고 테니스를 치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느라 그저 어떤 사안에 대해 자신이 잘 모른다는 것, 테니스 치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우리는 안 그런 척 숨기는 법을 배우긴 했지만 이미 많은 이들은 어린 시절 갖고 있던 자신감과 배움의 욕망을 잃어버렸다. 오랜 기간에 걸쳐 배움의 욕망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이기고 싶은 욕망으로 대체되어 왔기 때문이다. 네, 이거를 고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배움에 대한 욕망이 없는, 그러니까 아쉽다고 했지만 그래도 약간은 언급된 게 이 파트였던 것 같고, 이게 재밌어서 고르긴 했어요, 사실. 많은 성인들이,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린 시절에 문제를 교실에서 풀라고 지목해서 부르면 선생님이 그 지목에 안 걸리려고 피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 성인까지도 계속 이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웃겼던 게 새로운 무언가를 성인이 배우려고 하게 되면은 당황하거나 어색하고 긴장하여 때로는 제정신을 잃기까지 한다. 근데 뭘 제정신을 잃기까지 해라고 생각하고 웃다가 이 제정신을 잃은 경험이 생각난 거예요. 아까 얘기 드린 그 2달 정도 드로잉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문화센터에서. 대학 때였는데 근데 원래 만화 그리는 거를 어릴 때부터 좋아하긴 했어요. 배운 적은 없는데 근데 한번 나도 그림을 제대로 배워볼까 해서 그냥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라인 드로잉 하는 걸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제를 진짜 본격 이제를 다 삥 원형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좀 큰 스케치북을 놓고 드로잉북을 놓고 그리게 그 대상이 있는 걸 그리게 하고 그거를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제를 다 돌려서 그 원을 안으로 보이게 바꾸고 다 그거를 감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폭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낯선 사람들한테 그림을 그냥 완전 까발려지는 기분이 들면서 제가 완전 패닉이 온 거예요. 그 평에 대한 패닉과 뭐 이런 식의 수업이야 뭐 자신감 키우기였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게다가 첫 시간에 강사가 저한테 한 말이 저를 그것도 개근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저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게 제 그림을 보더니 지금 여기에 안 계시고 옆반 정도에 계시는 느낌이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정신이 여기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근데 그게 맞았거든요. 왜냐면 뭘 그렸는지는 기억도 안 나는데 마지막 시간이 누드 크로키였고 실제 누드 모델이 오는 그건 진짜 재밌게 했어요. 그거는 남자였나요? 아니야. 그래서가 아니라 여자분이었는데 이게 살아있는 걸 그리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킥해봐야 정물이었을 거예요. 뭐 사과를 놓는다거나. 근데 이렇게 정물 세팅을 해준 다음에 자 이제 그리세요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분명 다 초보였는데 같은 막 그리는 거예요. 옆을 봤는데 저만 못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흉내를 내서 그리고
계속 이제 주변 눈치를 본 거죠. 사람들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사람들이 그리면 나도 그리고 그러니까 전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남들 하는 눈치만 봤는데 심지어 이제를 돌리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나는 이제 혼자 보는 줄 알고 그렸는데 근데 이제 그걸 또 강사가 간파를 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누드 할 때는 그 되게 프로 모델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포즈를 다양하게 해주니까 그게 너무 재밌었고 제가 그 만화 그렸다고 했잖아요. 만화가 그 순정 만화 그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오히려 그려본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인체 드로잉을 안 배웠고 그 책도 본 적도 없지만 사람은 대충 흉내내서 그려봤으니까 그거는 좀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 그리고 그 수업이 진짜 약간 공포였던 게 폭력적이었던 게 이제를 그렇게 돌려세운 다음에 강사가 그중에 좋은 거 한 서너 점을 뽑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걸 또 보라 그래요. 거기 안 뽑힌 사람들은 또 엄청 그렇잖아요. 좀 너무 잔인한 방식이었는데 아무튼 마지막 시간에는 뽑혔는데 그 뽑힌 것도 너무 웃긴 게 강사가 한 3점을 되게 자신있게 뽑더니 제 거 앞에 와서 살짝 망설이더니 뽑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굴욕적이야. 네. 아 너무 웃긴 게 근데 그때도 느낀 게 자신있게 재밌게 했을 때는 저도 이제 제가 점점 이게 정말 그냥 순간 크로키여가지고 순식간에 그려요. 같은 거를 뭐 8장 그리기를 시킨다던가 같은 포즈를 거의 뭐 3분마다 표즈를 바꾸는데 그 3분 안에 4장 그리기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손 가는 대로 빨리 포착해서 그리는 건데 제가 봐도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자신감이 붙으면은 늘어나는 거는 실력이 느는 거는 느껴지지만 그거를 한계를 깨기까지가 너무 충격적인 게 커가지고 근데 여기를 읽었을 때 제정신을 잃는 정도가 그게 근데 처음으로 성인 돼서 자발적으로 뭘 배워본 거였거든요. 거기서 좀 잘못 배운 거죠. 그 제정신을 잃은 경험이 그 후에도 계속 제정신을 잃게 만들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동정을 살게끔 만든다거나 스스로 열등생인 걸 많이 어필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두려움을 모면하려고 한 것? 저희가 약간 어릴 때 배웠던 유교 사상에 좀 입각해서 네. 좀 튀면 안 되고 네. 참아야 되고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배우고 살았잖아요. 질문하면 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네, 어색하고 맞아요. 네. 약간 한국 교육의 문제라고 하긴 그렇고 뭐 서양과 동양을 비교했을 때 이게 우월하다 뭐 안 우월하다 하기는 그렇지만 그리고 자연스럽게 뭔가를 한다라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지금은 강사, 교사에게 질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거는 잘하는데 같은 클래스 사람들 안에서 혹시 내가 이렇게 발언하는 게 남의 시간을 뺏는다라는 만약에 상황이 오는 것 같으면 그거는 여전히 좀 주저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 왜 내가 열등한 걸 어필해서 도움을 얻는다는 방식도 상황 봐가면서 하는 게 자꾸만 내가 교사의 시간이나 관심을 빼앗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긴 있거든요. 실제로 열등한 경우에. 그때 눈치를 봐서 여기 읽어드린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데 그걸 숨기거나 근데 결국에는 이게 들통나잖아요. 이게 하라는 거 했는데 봤는데 못 따라가. 그럼 왜 도와달라고 안 했어요? 라는 질문을 결국 받게 되는데 그게 제 딴엔 이제 방해될까봐 숨기는 경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미지나 일과 관련된 걸 벗어나면 되게 열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되는 이미지를 본 분들은 놓으면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미지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고 약간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그러면 1대1로 하면 어때요? 1대1로 하는 클래스는 사실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못했죠. 못한 경우가 많죠. 왜냐면 그만큼의 비용 대비제가 필요했던 적이 사실은 1대1에 잘 없었고 1대1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기는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게 불편해서 오히려 네, 1대1이 오히려 이제 클래스를 하는 거를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다수랑 하는 거? 네. 아, 네. 그거야 아마 특히 언어는 1대1
선호하는 것도 좀 창피한 걸 들키지 않으려고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1대1을 원할 만큼의 교습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PT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PT는 해봤구나. 아니요. 길게는 안 해봤고 네. 너무 구박을 많이 받아서 그만뒀어요. 좀 심하게 구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회원님은 아령이나 드세요가 그거거든요. 이런 이렇게 그러니까 그 PT라는 게 왜 맞는 클래스를 찾아주는 PT였어요. 그 헬스장 안에서 있는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정식 PT를 한 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몇 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 같은 거였는데 장사 속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몇 회 끊지도 않았거니와 맞는 클래스가 없으니 이거를 먼저 하세요라는 게 되게 재미없는 거였고 그거를 할 때마다 자세나 횟수 지적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잃고 그 트레이너를 도망다니게 되면서부터 잘 안 가게 됐죠. 턱걸이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프로세스가 너무 재밌어요. 그냥 몸이 움직이는 것과 그냥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어떤 목표하는 바가 있잖아요. 아무 밴드 안 쓰고 하세요? 네. 아니 그냥 이렇게 매달려서 하는데 산에 가서도 하고 밤비랑 저희 반려견 중에 큰 개 말고 작은 개랑 산책 가면은 그 친구는 좀 잘 기다려줘서 이렇게 잠깐 두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느껴가는 게 되게 좋아서 꾸준히 제일 좋아하는 운동 중 하나가 턱걸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제 몸을 제 팔 하나로 어쨌든 팔 하나로 드는 건 아니지만 모든 근육이 다 움직이긴 하지만 나중에 어쨌든 못하는 순간이 올 것 같아서 그 전까지 열심히 하자. 슬픈 얘기. 그러니까 그 약간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그래도 내 몸 하나를 뭔가 내 팔로 들어올릴 수 있구나라는 게 약간의 그런 게 좀 있기도 하고 약간 우울감이 올 때 턱걸이를 하곤 해요. 집에 그 문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키가 크셔가지고 그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길이가? 발을 들면 돼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예전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운동을 같이 하잖아요. 클라이밍도 이제 클래스 들으면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럼 서로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 사람은 움직임이 너무 이쁘다. 그 움직임이 이쁘다는 말이 되게 자연스럽다라는 말이거든요. 수영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대체로 되게 잘해요. 그런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들이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건지 진짜 모르겠지만 이해 안 되는 언어들 중에 뭔지 이렇게 구체적인 기억이 안 나지만 예를 들어 허리를 접는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이럴 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돌아다니는 게 허리를 어떻게 접어? 약간 이런 접으면 죽는 이 언어가 이해되지 않는 거 가슴을 열고 이런 거라든가 운동을 할 때 쓰는 얘기들 표현들을 몸이 한번 해보면은 이게 그 뜻이구나 라고 알지만 초심자들은 다 그거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였는데 저도 그런 걸 이해하기까지 좀 걸려요. 그러니까 머리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노래하는 거 얘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책에. 네. 복식 호흡을 할 때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빼고라고 강사가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이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재밌었던 게 여기서 예를 들어 이 저자조차 노래를 배울 때 어떻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계속 못하다가 좀 거만하게 부르란 뜻인가요? 라고 했더니 오히려 강사가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했더니 이렇게 턱을 높이 들고 그러니까 그 어떤 몸의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 게 이 저자에게는 거만하다라는 식으로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걸 흉내냈더니 그게 맞는 태도였다 이런 대목도 웃겼는데 그 언어를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안 해주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니까 저 좀 그런 이해력이 많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는 아, 그래 가르친 사람의 문제였더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은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가르치겠지? 또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갖고 있는 능력치들이 다 틀리긴 하니까 쌓아왔던 삶의 어떤 네. 경험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시작점이 다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